안녕하세요. 박은미 약사입니다. 은근히 신경 쓰이는 건강 고민들 미리미리 음미약국 박은미 약사가 꼭 알려드려요. 오늘은 26년 차 약사 추천 내 증상에 딱 맞는 비염약 조합입니다. 지금 알레르기 피크 시즌이에요. 미세먼지 많고 그리고 공기는 건조하고 꽃가루까지 날리죠. 만약에 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여러분의 증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물처럼 맑은 콧물, 재채기가 심한 분, 콧물이 줄줄 나면서 코 막힘까지 동반된 분, 또 이게 더 심해져서 누렇고 끈적끈적한 코, 그러면서 두통이라든지 여기 묵직하게 아픈 분들도 있죠. 알레르기 증상,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돼서 가렵고 눈이 충혈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각 증상에 어떤 약들을 쓰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증상 1단계, 맑은 콧물이 물처럼 줄줄 흐르고 재채기가 멈추지 않을 때, 이때는 하루에 한 번 먹는 알레르기 약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 지르텍이 있죠. 약국에 가시면 지르텍 이외에도 지르텍과 동일한 성분 함량의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같은 약이에요. 이 성분은요, 만 2세 이상이면 아이들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서도 비염, 콧물, 재채기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시럽으로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챔프, 알러논 같은 제품 하루에 한 번 먹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비염과 알레르기 증상이 찬바람을 쐬서 더 심해졌다면, 그리고 으슬으슬 한기가 드는 증상이 있다면 소통용탕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차가워진 호흡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요. 정체된 수독을 말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소통용탕은 길게 쓰지는 않아요. 그 약국에서 쓰는 항히스타민제를 크게 졸음이 올 수 있는 약, 졸음이 오는 약과 졸음이 덜 오는 약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아까 지르텍 같은 세트리진 성분들이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알레르기를 진압합니다. 대신에 뇌 혈관 장벽 투과율이 높기 때문에 졸음이 오는 증상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 전 하루에 한 알 먹게 합니다. 알레그라라는 약,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약인데요. 졸음이 없어요. 그래서 낮에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이나 낮에도 먹을 수 있겠죠. 대신에 이 제품은 과일 주스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콧물 증상과 함께 코 막힘이 같이 동반된다 하면 이런 알레르기 약에다가 국소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코 막힘 약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우선 먹는 약 먼저. 근데 먹는 약을 먹어도 증상 개선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젤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먹는 약이 우선이에요. 그래도 불편할 때 스프레이 젤을 쓰시면 됩니다. 코에 쓰는 스프레이 제품들 조금 성분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알려진 제품 오트리빈이죠. 오트리빈은요, 비충혈 제거제, 그러니까 국소혈관 수축제만 들어있어서 막힌 코를 뚫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앤쿨이라고 해서요, 이 오트리빈과 동일한 국소혈관 수축제 성분에다가 클로로페니라민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같이 든 제품이 있는데요. 코가 간질간질하거나 콧물 재채기 증상 같이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코앤쿨, 얘는 국소혈관 수축제 그리고 항히스타민제에다가 보통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코안 점막이 마르고 건조한 분들이 많거든요. 덱스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점막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 제품은요, 사용 연령이 적혀 있어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연령 체크하셔야 돼요. 이 비강 스프레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우선 사용 전에 코를 가볍게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절대 고개를 젖히고 사용하시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서 후비로 위장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개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코 가운데 벽을 향해서 쏘는 게 아니에요.
비중격 손상 입힐 수 있고 코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안쪽 벽면을 향해 쏘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 코 스프레이 하실 때는 반대쪽 손으로 칙 뿌리고 가볍게 들이마시고, 이제 반대쪽 코 할 때도 반대 손으로 칙 뿌리고 가볍게 들이마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안전한 비강 스프레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요, 가족이라도 하나의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강 내 세균, 바이러스, 교차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품마다 사용 연령이 적혀 있어서 반드시, 특히 유소아들에게 사용할 때는 나이 체크, 연령 체크 꼭 하셔야 되세요. 코막힘에 사용하는 스프레이는요, 7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마다 남용하게 되면 오히려 약물에 의한 반동성 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7일 꼭 기억하세요. 증상 3단계, 콧물이 누렇고 끈적끈적해지기까지 했다. 사실 이 정도라면 염증이 생겼다 볼 수 있고요. 가능하면 이비인후과 같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병원을 못 가신다라고 하면 아까 콧물 재채기 약에다가 코 막힘 약,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염증 완화시켜주는 약이 필요한데요. 약국에 가시면 처방전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쾌비정이 있습니다. 염증 해소, 고름 배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코 누렇고 끈적끈적한 증상과 더불어서 두통이 있다면, 두통이 있을 때만 필요시 소염 진통제를 함께 드셔주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눈 증상이에요. 미친 듯이 가렵고 빨갛게 충혈됐을 때. 물론 먹는 알레르기 약을 써도 되지만 이 약이 내가 원하는 부위에 가서 작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눈에 직접 점안하실 수 있는 알레르기 약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저희 약국에는 나조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하시고 한 번 넣을 때 한 방울에서 두 방울,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항히스타민제, 그러니까 가려움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시켜주는 성분과 충혈된 이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국소혈관 수축제가 함께 들어있어서 대부분은 사용하시고 5분 이내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약을 사용하실 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선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여기 비루관을 눌러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약 썼을 때 뒤로 넘어가서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이걸 줄일 수 있고 눈에만 온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렌즈. 사실 눈이 충혈되고 가려움 증상이 있을 때는요, 렌즈 사용하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꼭 써야 한다면 이제 안약 쓰시고 그래도 20분 이상 간격을 두신 다음에 렌즈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까 코막힘에 쓰는 스프레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혈됐을 때 쓰는 알레르기 안약을 너무 자주 쓰시면 반동성으로 이제 눈이 충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 완화제이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후비루 증상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비루는 콧물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목 뒤로 끈적끈적하게 넘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불편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목을 가다듬는 소리 많이 하시죠. 가래가 섞여 있어서 얘를 뱉어내려고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이 후비루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아세틸시스테인, 대표적인 상품명으로는 뮤테란 과립, 그리고 뮤테란 캡슐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마찬가지로 처방전 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약이에요. 이 아세틸시스테인은요, 끈적끈적한 점액을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세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섬모 활동이 멈춰져 있을 때 이 섬모 운동을 활성화해서 제대로 뱉어낼 수 있게 해주고요.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은 증상 있을 때만 먹고 중단하시는데 아세틸시스테인을 며칠 연속으로 드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세균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필름 보호막을 만드는데 그 보호막을 깨트리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이제 그 콧물 코막힘으로 먹는 약 스프레이제를 쓰시게 되면 코 안이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왜냐면 이 약들 자체가 다 말리는 약들이거든요. 마르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민감해집니다. 코피가 잘 나기도 하죠. 이때는 우리가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쓰듯이 비강 점막에 분사하는 코 점막을 촉촉하게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통 안에 들어가는 성분은요, 인공 눈물에 많이 들어가는 히알루론산, 자기 무게의 1000배 수분을 끌어당겨서 건조한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덱스판테놀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상품명으로는 비판텐 주 성분인데요. 상처난 조직의 치유와 재생을 촉진합니다. 코 스프레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위험합니다. 코 뚫는 약은 주로 국소혈관 수축제가 들어가죠. 꽉 막힌 코의 증상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줍니다. 대신에 7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 약물에 의한 반동성 비염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간만 쓰죠. 반면에 건조한 코를 보습시켜주고 재생 도와주는 성분은요, 내성이나 부작용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 건조할 때 수시로 영유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신의 증상은 어떤가요? 만약에 직장인들, 운전하시는 분들, 수험생, 집중이 필요하고 졸음이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까 졸음 없는 알레르기 약, 알레그라 같은 걸 드시면 되고요. 알레르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밤잠을 설쳐요. 나 잠 좀 푹 자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르텍 같은 압도적인 효과로 증상을 빨리 완화시키고 숙면도 도와주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코에 사용하는 나잘 스프레이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내 증상이 코막힘만 있다면 오트리빈 내지는 동일한 성분의 국소혈관 수축제가 들어있는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콧물 재채기, 코 간질간질한 증상이 같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와 국소혈관 수축제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그리고 코 안이 너무 마르고 건조하다면 촉촉하게 하는 제품을 구별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사용하실 때 고개 뒤로 젖히지 않고 살짝 숙이고 비중격이 아니라 바깥 벽면을 향해서 쏘시면 되세요. 7일 기억하세요. 7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알레르기 비염은요, 말 그대로 코에 생긴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약들은요, 모두 콧물, 코막힘, 가려움, 충혈이라는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약이었는데요. 더 근본은 체내 만성 염증, 면역력 저하, 이 고리를 끊어주시고 관리해 주셔야 돼요.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추천해 드릴게요.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베타글루칸, 프로폴리스. 시즌이 오기 전에 혹은 시즌이 왔을 때 이런 약 사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기 위해서 염증 관리 미리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미약국 박은미 약사였습니다.